학기말 성적 처리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말은 여기 성적 처리 선행 작업 중에 여기 성적 산출 선행 작업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성적 처리 선행 작업 메뉴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선행 작업 관리 가시면 여기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성취율 관리는 나중에 학기 말일 때 ABCD 산출할 때 필요한 거니까 지금 일반 그냥 1차 지필, 2차 지필 산출할 때는 이 위에 있는 메뉴만 사용하시면 되고 학기 말 때는 성취율 관리까지 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적 산출 기준병으로 가시면 여기 이렇게 학년이 아까 우리가 고3형은 학기밖에 없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학년이 보여요. 학년이 보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학년이 다 보이려면 전 과목의 권한이 학년만 권한이 있어야지 여기 있는 학년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권한 받으셔야지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학년별로 왜냐하면 3학년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내신용이랑 그냥 일반이랑 해서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학년만 따로 성적 산출 리스트로 이렇게 학년을 구분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등록을 눌러서 뭐 지필평가 아니면 1차 지필평가 또는 2차 지필평가 그리고 학기말 이렇게 등록을 하셔도 되고 이제 3학년이 있으면 학기말 특성화고 내신 산출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명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학기말일 경우에는 학기말일 경우에는 학생부 반영, 성적 구분 학기말일 때는 반드시 학기말 반영을 들고, 이 학기말 반영은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3학년 성적 산출할 때는 특성화고 성적 산출하고 나서 결제 올리고 나중에 취소한 다음에 다시 또 이 기준용 바꿔서 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학기말은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특성화고 결제하면 다시 기결 취소하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정렬 순서 입력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기본적인 기본 메뉴가 1번으로 조회되는 기본적인 첫 번째 메뉴가 1번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준명 관리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업무 프로세스라고 하죠. 이 순서로 해서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별시생 인정점은 학기 말에서만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기준명을 등록하시고요. 성적 산출 대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성적 산출은 나중에 등록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주시면 돼요. 등록 버튼 눌러서 마감이 되면 여기에 아마 체크박스가 뜨거든요. 그럼 체크한 다음에 반영 비율 확인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기준고사는 여기서 바로 등록이 안 되고, 등록한 다음에 과목명 클릭하면 기준고사 영역만 따로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기준고사 영역은 이제 두 번 해서, 이게 4세대 때 좀 불편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고사 영역 등록을 할 때는 처음에 과목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목록에서 과목 이름 클릭해서 기준고사 명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수, 기준고사 같은 경우는, 음, 학기 말까지 같이 한꺼번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준고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굳이 하셔도 안 하셔도 되고요. 학기 말일 때는 반드시 이 기준고사 영역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학기 말일 때는요. 기준고사 영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게 화면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40페이지.
자, 이제 여기 화면인데, 일반 지필평가를 할 때는 그냥 각 지필평가 체크해서 과목 100점 확인한 다음에 반영 비율 일괄 적용을 하면 기존의 반영 뭐 20, 30 돼 있는 거 다 100으로 알아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필평가 하실 때는 반영 비율 일괄 적용, 마지막에 반영 비율 일괄 적용 해주셔야 되고 학기 말 처리를 이제 하실 때는 학기 말 처리를 하실 때는 원래 반영 비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준고사 영역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기준고사 영역은 1차 지필일 경우에 2차, 그 다음에 2차 지필일 경우에 1차, 이렇게 기준고사 영역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고사 영역은 뭐냐면, 만약에 1차 지필 평가를 결시한 학생이 있으면 그 점수는, 그 학생의 점수는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어디 점수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1차 지필 평가 결시를 하면 2차에서 갖고 오면 되고, 2차 지필 평가 결시를 하면 1차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2차만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굳이 세팅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나만 있는데 결시하면 그건 모두 결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준고사 영역하고 상관이 없이 모두 결시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보는 과목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교차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차 설정, 여기 성적 산출 대상에 대해서 하는 거고,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는 이제 해당 학생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상자 가져오기를 통해서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이제 위탁 학생이나 아니면 유예를 해야 되는 학생. 이제 많은 질문이 유예 처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학생이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그 유예 학생은 성적 산출 대상자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성적 산출이 끝나면 유예 처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시험 보기 전에 유예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얼른 유예 처리하고 해야 되고 나중에 성적 산출 학생에는 시험 보기 전에 유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예 처리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성적 산출 한체 학생 관리에서는 그 해당 학생을 포함 안 함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여기서 세팅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위탁 학생인 경우에는 본교 학생이 아니면 본교 학생 아니 본교에서 시험 보지 않으면 포함 안 함. 만약에 잠깐만요. 네, 그래서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는 일반 학생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유예를 언제 할 것인가? 어쨌든 시험 보는 상황을 기준으로 만약에 지필평가 끝나고 유예 처리했으면 그 유예 학생은 지필평가 점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유예 처리를 지필평가 이후에 유예한 학생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체크를 하셔가지고 점수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무단 학생인 무단 아니야 미인정 결시로 한 경우에는 그 학생 점수가 나와야 되고 질병 결시이면 질병이라고 세팅을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유예 처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어쨌든 그 학생은 포함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시험 보기 전에 유예 처리한 학생인데 아직 나이스에 남아있다. 그러면 포함 안 함으로 해주시는 거고, 그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학기말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학기말 처리도 이제 학기말 처리일 기준으로 해서 시험 봤으면, 기말고사를 봤으면 성적은 무조건 학기말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유예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말을 안 봤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행 성적이나 지필 성적만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탁 학생 같은 경우는 위탁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오는 경우는 포함 안 함으로 해주시면 되고, 우리 학교에서 위탁인데 소년원 간 애들 우리 학교에서 시험지 보내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포함으로 해주셔서 성적 처리를 나중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는 누가 포함이 되고 누가 포함이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연수 자료를 같이 보면
위탁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포함 안함으로 바꿔줘 있다는 게 연수자료 이제 4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화면이 세팅이 저희가 지금 지필고사를 아직 보지 않아서 여기 있는 선행 작업에 있는 거는 화면이 안 나오니까 연수 자료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고 지금 현재 연수 자료 43페이지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인 경우에 포함 안함으로 무조건 포함 안함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성적을 안 가지고 외부에서 갖고 올 때는 포함 안함,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경우는 포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출을 갔는지 안 갔는 전출을 갔는데 나이스에 계속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고 전출을 하면 우리 학교 시험 결과를 갖고 전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시한 애들은 어차피 포함으로 해도 나중에 1차 지필이나 2차 지필이 통지표를 산출을 하기 위한 거는 점수가 없는 학생은 자동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결시한 학생 이제 나중에 이제 종합 학기말 성적 산출에서는 반드시 모든 점수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성적 산출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누구는 보고 안 보고 뭐 포함 안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날짜에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얘는 시험을 봐야 되는 애인지 안 봐야 되는 애인지 그거에 맞춰서 포함과 포함 안 함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인데,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은 이건 학기 말에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일반 결시랑 모두 결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결시는 한 번 결석하는, 지필평가가 2회일 때 한 번 결석한 애들, 모두 결시는 지필평가 1회일 때는 한 번, 2회일 때는 두 번 다 결석하는 애들은 모두 결시인데, 이 모두 결시 애들은 기준점이 없잖아요. 시험을 안 봐서.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를 많이 했는데, 평균 점수를 할 경우에 이제 잘하는 애들도 평균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새는 수행평가 대비해서 주는 게 많기 때문에 보통 모두 결시는 학교 자체에 인정점 부여하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 결시생 인정점 관리는요. 그래서 결시생 인정점 관리는 지난번에는 3세대 때는 이게 5종류 됐거든요. 아마 5개 됐었는데 4세대는 이제 경기도 제외, 전입생 제외란 말 아예 빼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생이 제외됩니다. 전입생이 제외된다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제외되니까 기준고사 점수를 그대로 줄 건지 응시분해 결시분을 해서 비율로 줄 건지 이제 보통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학교 실정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적 산출 단위 관리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없이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해주면 되고 왜냐면 저희가 거의 이동진, 창성준 선생님. 예, 전체 대상자가, 성적 산출 학생의 전체 대상자가 전출한 애들도 목록에 있으니까 그 학생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창성유 교수님. 음, 그래서 전체 대상자랑, 그다음 포함 대상자. 그래서 전체 앞에 있는 숫자 기준으로 써진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선행 작업은 여기 있는 거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1차 지필, 2차 지필은 성적 산출 기준명이랑 성적 산출 대상 여기 3번까지 요 세 가지까지 하고 결시생 인정점은 학기 말에만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거는 기본으로 저희는 기본으로 그냥 가만히 두시면 기본값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 성적 산출 단위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데 저희는 선택 과목 없이 그냥 이동 수업 하는 데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학년 단위로 보통 쓸 거예요. 그리고 성취율 관리는 이제 10개가 넘었는데, 성취율 관리 메뉴 같은 경우는 학기 말에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미체를 제외하는 거는 5단위를 해주시면 되고요. 성취율 관리는 은미체를 제외한 거는 ABCD 5단위, 나머지는 은미체는 3단위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나중에 학기 말 성적표 올라갈 때 ABCD 이렇게 해서 거기에 90점이면 A 이상, A, 그다음 80점 이상은 B 그렇게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처리인데, 이제 성적 처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적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시생 인정점도 해야 되고, 과목별 성적 산출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전입생 성적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입생 성적 같은 경우는, 학적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적에 여기 전입 관리에 전입 자료 관리에 보면 여기 집 전입생들의 이 성적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점수를 갖고 오면 점수를 입력해 주시고 점수를 갖고 오면 점수를 입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시 같은 경우 점수가 인정이 안 되는 거 있거든요. 점수가 여기서 배우지 않는 과목 같은 경우는 배우지 않은 과목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과목 있죠. 저쪽에서는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결시 명칭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점수 결시 명칭에 보통은 인정결이니까 인정결로 해서 한 다음에 여기를 성적 산출하기 전에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시 명칭이 들어가야지 빈 점수에는 결시 명칭이 들어가고 본인이 점수를 갖고 온 건 점수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유사 과목인 경우는 어쨌든 학업성적관리원을 통해서 전입생 점수는 이거 인정하고 결시는 이 과목은 결시를 하겠다라고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원을 통해서 하는 거고 수행평가 환산점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 성적을 여기서 입력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입력을 하려면 모든 선생님들이 권한 받아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성적 관리에서 입력하는 방법이나 여기에서 입력하는 거나 아니면 결시생 입력점에서 입력하는 방법이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적 처리하기 전에 하셔야 될 거에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전입생을 빼먹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전입생을 빼먹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거 전입생 점수를 꼭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마지막에 성적 산출하기 전에 전입생들 있는지 확인해서 이게 전입생은 뭐냐면 1차 집필 이후에 온 전입생들이에요. 그냥 전입생 아니고 1차 집필 이후에 온 전입생들은 반드시 학적 메뉴에서 그 학생 점수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체크를 하고 반드시 성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결시생 인정점 같은 경우는 잠깐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혹시 결시생 인정점 같은 경우 수동 산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결시일 때는 저희가 지금 없어서 잠깐만요. 여기 있는 메뉴를 봐야 될 것 같아. 결시생 인정점은 우리가 산출을 할 때요. 아까 제가 말한 전입생 성적 관리 먼저 말씀드렸고요.
전입생 수행평가도 아까 여기서 입력할 수 있으니까 전입교회 수행자에 따른데 여기서 입력할 경우에는 성적서를 선생님이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권한을 받을 수가 그래서 그런 경우 너무 많으면 과목 선생님이 입력을 성적 관리에서 하되 아까처럼 미리 성적에는 평균 점수랑 총점 같은 거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라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미리 전입생 아닌 애들을 입력해서 총점과 평균 점수를 다 출력해서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전입생들을 성적 관리해서 입력하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전입생 메뉴에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입생 같은 경우는 학기 말 성적을 갖고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학기 말 성적을 갖고 온 애들은 여기 학기 말 성적 관리에서 입력을 하고 본교 거는 입력을 안 하고 수강생 편성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학기 말 성적을 갖고 온 애들은 아예 그냥 수강생 편성 없이 성적 처리를 해버리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학기 말 성적을 갖고 온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 처리할 때 자유학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조금 더 쌤들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연수자료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입력을 할 때 외국에서 입력이나 유사 과목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 결정에 맞춰서 이제 입력을 하라. 이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하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지난번에 아까 들어온 질문인데 위탁교에서 지필고사 성적을 받았는데 뭐 유예 처리를 와서 이제 위탁 기간 끝나고 바로 유예를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성적이 입력할 경우 없는 경우는 개색특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학기말 성적 처리를 완료한 전입생은 2차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마감 성적 처리를 위해서 수강학생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쌤들 편하실 거라고 이제 그 부분에 아까 말한 게 여기 연수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전입생 성적이 됐으면 위탁학생은요, 본교 성적 산출 이후에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미리 입력하고 성적 산출했는데 본교 산출하고 마감하기 전에 위탁 학생 성적 입력을 해주시는 게 뭐 편리할 수도 있고 본교 성적 산출 전에 하게 되면 이제 일람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위탁 학생 성적 같은 경우는 본교 성적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위탁생 입력을 하고 마감하기 직전에 위탁생 성적을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생 성적을 입력하려면 반드시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 학교에 있는 성적 산출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조금은 이제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가 있는 학교는 위탁기관에서 나이스가 있는 학교는 타 학교 자료 가져오기로 성적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입력을 해서 그게 안 되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고사 보고 뭐 위탁을 갔다. 아니면 위탁을 하다가 돌아왔다.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 학생의 선정을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것인가를 반드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위탁 학생. 중간에 가다가 돌아온 학생이 있거든요. 그럼 위탁 성적도 없고 본교 성적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인정점으로 1차 지필 평가 같은 경우 인정점으로 산출하셔서 그 인정점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결시생과 같이. 그래서 결시와 같이 결시생처럼 성적 관리에서
아니, 인정결로 해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위탁생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위탁하다가 중간에 위탁 취소하고 돌아온 학생은 따로 성적을 입력하는 게 없어요. 전입생처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성적 관리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탁생 성적 처리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제 여기에서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학생 애들도 과세특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목별 동일 과목, 이제 위탁이 똑같은 과목이나 유사 과목을 할 경우는 학업성적관리협의원을 거쳐 교과 담당 교사가 입력함 이렇게 되는데 이제 위탁 과목 그 위탁 기관에서 갖고 온 과제특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저희가 정식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 금지나 이런 게 있을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을 거기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거는 실제로 입력이 안 되거나 성적 처리가 저게 안 되는 거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다가 뭐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위탁생 관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혹시 음 이거 위탁생 성적 처리하다가 요거는 읽어보시고 음 의문사항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답해 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탁교육기관에서 이처럼 일부 과목의 원점수만 송부한 경우에서 복교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점수는 원점수로 해서 되는데 만약에 유사 과목의 인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 원점수의 반영 비율은 제적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위탁학교 위탁 수강자를 포함함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중간에 위탁을 하다가 만 학생이에요. 위탁을 하다가 말았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랑 점수가 하나도 아니, 과목이 안 겹치면 학업성적교육위원회에서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해주면 되고, 몇 개만 겹친다 그러면 일부 겹치는 거는 이제 알아서 거기 겹치는 과목은 해당 과목의 점수를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적 산출을 할 때는 이 학생은 복교를 했으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성적 산출에 위탁 학생을 수강자 수에 포함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인정점 관리 가기 전에 잠깐요. 질문이 특성하고 전체 마감 승인 요청 아니요. 수행평가는 전체 마감 승인 요청 안 하고 그냥 특성하고 성적 하실 때 여기만 저기 해주시면 돼요. 특성하고 성적 산출하실 때 수행평가는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 나는 요 두 개만 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100% 학기말 반영비, 특성하고 반영할 영역이 이거 두 개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100%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마감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인 요청까지는, 아, 특성하고 수행평가 말고 학기말 산출할 때만 승인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부 영역만 입력하니까 전체 마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목만 이렇게 마감해 주시면 돼요. 수행평가는 전체 마감 개념이 아니고 영역 마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풍생 선생님 질문한 거 이렇게 답변이 됐나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 성적 산출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성화고 산출 조금 이따 또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결시생 인정점인데요. 결시생 인정점은 말 그대로 인정점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전입생들이나 다 이제 위탁에서 복귀한 애들이나 이제 이런 학생들이 다 공란이 일단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시생 있는 과목의 인정점이고 위탁생 같은 경우는 위탁생이 수강학생이 포함이 돼 있으면 또 위탁생 빈난으로 나오니까 위탁생이 수강학생이 포함이 돼 있으면 위탁생도 그 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거, 왜냐면 여기에 보면 인정점의 빛난, 나중에 과목별 성적 산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위탁생은 포함 안 함으로 돼 있으니까 성적 산출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시생 인정점 관리 여기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인정점 산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수동 입력하시려면 수동 입력 버튼을 누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인정점 산출을 하는데 자동으로 인정점 산출은 그냥 저희가 세팅대로 되니까 그대로 내비 거기다 놔두시면 되고요. 문제가 수동입니다. 수동. 수동으로 입력할 때요. 칸이 두 칸이에요. 여기도 1차 제표 이렇게 칸이 이렇게 두 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 이제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준점은 100%를 기준으로 응시분의 결시분 곱하기 평균이잖아요. 아니, 본인의 점수잖아요. 응시분의 결시분 곱하기 본인의 점수.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고, 인정점은 만약에 인정결이면 100%잖아요. 그럼 그 점수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질병거래면 80이니까 이 점수의 80%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입력을 하는 거는 칸이 두 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응시분의 결시분 곱하기 본인의 점수인 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이 점수를 그대로 다 줄 것인가, 이 점수의 80%만 줄 것인가. 그래서 질병결이나 기타 결의는 80%를 계산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기준점하고 인정점 두 줄이 나오니까 계산할 때 그거를 이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점 산출 학생이 다 하고 나서 이름 클릭하면 인정점이 부여되는 거고, 선생님들이 이 결시생 인정점 관리에서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꼭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잘 보이려나?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인정결이 있고 질병결 점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1차 지필 평가랑 2차 지필 과목은 학생별로 인정점 점수가 다 달라야 돼요. 인정점 점수가 다 달라야 되는데 학생들 같은 과목일 경우에 학생별로 인정점 점수가 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차 지필하고 2차 지필이 있을 때 그 기준고사 영역을 세팅을 안 하는 경우. 기준고사 영역을 세팅을 안 하면 얘가 모두 결시로 판단이 돼서 모두 결시되니까 평균 점수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은 모두 결시 기준으로 해서 학교 자체 인정점이면 인정점 산출을 했을 때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게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서 교차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아까 그 화면에서 제가 위에 보자면 교차 설정이 안 된 거거든요. 너무 많다. 그래서 아까 1차 지필, 2차 지필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교차 설정 안 된 거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서 아까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결시생 인정점 입력하는 곳에서 교차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인정점 산출을 할 때 점수를 유심히 보셔서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가끔씩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하는 거를 꼭 결산
수동으로 검사해 보신 쌤들 많은데 그냥 그 정도는 이제 나이스에 맡겨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된 거는 그냥 자동으로 놔두시고 음, 모두 결시 수동 입력만 쌤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각 교사별 순수 응시사의 총점으로 나눈 점수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 표기된 평균 점수를 활용해서 산출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평균 점수를 둘째 자리까지 표기된 평균 점수를 활용을 해서 자동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산출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랑 나이스, 이게 나이스에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꼭 검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검산하시면 이제 요렇게 돼서 자동 산출이 돼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시생 인정점에서는 꼭 해당 결시생이 없더라도 반드시 인정점 산출 버튼을 눌러서 여기 부여함으로 돼 있어야지 됩니다. 인정점 산출을 이 과목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해야 되니까 모든 과목이 부여함으로 돼 있어야지 나중에 성적 처리가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결시생 명단이 안 나와 있더라도 인정점 산출하고 그냥 여기 결시생 명단이 안 났다면 조회 누르고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조회하고 저장을 누르면 여기가 부여함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는 과목도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달라는 게 이 연수자료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시생 인정점까지 들어가면 과목을 산출을 하시면 되는데 뭐 1차 지필이나 2차 지필은 뭐 그냥 산출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학기 말에서는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지필 수행 점수 누락자 보기를 반드시 하셔서 데이터가 해당하는 학생이 없습니다라는 게 되면 그때 성적 산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성적 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얘는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입생들 빼먹은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입생들 성적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얘를 클릭해서 확인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누락돼가지고 나중에 성적 처리하는 봤거든요. 근데 반드시 누락자 보기 눌러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기 말 이제 성적 산출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방금 나와 있듯이 누락자 학생이 없도록 이제 해주시면 되고 학기 말 성적 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아까 전입생이 전출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갖고 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우리 학교 성적으로 들어갔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학생을 포함 안 함으로 해서 수강생 포함 안 함으로 하거나 수강생 편성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도 체크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특성화고 학기말 성적 처리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특성화고는 똑같이 하면 되는데 나중에 수행평가 이제 반영 비율에서 시험 본 과목만 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특히 학기말 성적선 어디 나와 있지? 과정은 학기말 성적 처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나중에 반영 비율만 100%를 할 때 일부 과목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저장한 다음에 마지막에 학기말 성적 산출해서 승인 요청을 해서 결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승인 요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부에 반영을 해야지 그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나이스에서 이제 저희가 고위 포털 시스템에서 갖고 와서 이제 그거를 내신 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기부 반영하기 전에는 생기부 반영하고 외부로 애들 원서가 나가야 되니까 결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제 학교 성적 산출 마감해서 승인 요청을 한 다음에 학생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성적 산출 이후에 업무 승인 결제를 완료를 해달라.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성적 산출 후에 전출이나 유해 학생이 반영될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들을 기존의 학기말 성적을 삭제한 다음에 학적 변동 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신 산출 후에 할 때는 저기 생기부에 있는 거를 생기부에 있는 거를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뭐 특성하고 학기말 성적 삭제하는 이제 나중에 특히 이제 후기 때 일반고 내신 선적할 때 또 다시 성적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10월 달에 나중에 특성하고 성적 산출하는 거는 특히 특성하고 학기말 성적 삭제는 일반고 내신 성적 산출 직전에 삭제를 하라. 그렇게 되거든요. 삭제를 하는 거는 기결문서 취소하고 마감 풀고 그다음에 모든 성적 기록 삭제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여기 있는 메뉴를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쭉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담임선생님들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삭제까지 하는 것까지 하고 일반고 성적 산출한 다음에 다시 일반고 성적 산출한 내용 또 생기부에 반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긴 성적 삭제하는 과정이니까 다 삭제를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 기존에 있는 지필고사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성적 산출 기록만 삭제를 하는 거예요. 성적 산출. 그리고 가정통신문에 관련된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유학기 같은 경우는 특성하고 학기말 성적 산출이 있어야, 산출 기준명이 있어야지 자유학기는 나중에 자유학기 성적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이제 전체 1, 2, 3학년 할 때 1학년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정통신문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담임선생님들이 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통지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적 통지표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가끔씩 이게 A, B, C, D 이 점수가 이상하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기록했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된다고. 저희가 A, B, C, D 같은 경우는 산출된 점수의 첫 번째 점수. 그러니까 산출된 점수는 이게 산출된 점수거든요. 한 학생은 89.495고 한 학생 같은 경우는 89점이거든요. 89.5라고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A는 A입니다. 근데 두 번째 A는 여기 소수 첫째 자리가 4니까 B거든요. 근데 여기가 실제로 이제 그 성적 통지표에 나올 때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와야 되니까 이 0.495인 학생은 똑같이 89점, 둘 다 89.50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보이는 게 저기라도 이런 경우는 89.5니까 A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첫째 자리가 4니까 B로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이니까 가끔 이렇게 안타까운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 통지표에서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보여주니까 얘네 둘이 같이 똑같은 89.50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거다. 이런 경우 서로 달라서 이제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 산출이 다 끝났으면 이제 교양교과 이수 관리에서 이수 처리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교양교과 이수 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수 여부는 P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이 학생이 중간에 뭐 거의 만약 12월이면 12월 달에 전화가 왔는데 이수 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무조건 이수 시간은 걔가 언제 왔든지 간에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학생이 실제로 참여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교양교과나 자유학기나 둘 다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양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 이수 처리하는 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도 마찬가지로, 자유학기는 시간이 안 들어가 있구나. 자유학기는 이수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유학기는 만약에 그 보통 1, 2학년, 아니 2, 3학년 성적 처리할 때 자유학기 성적 처리 같이 하잖아요. 그 시점에 그 학생 우리 학교에 없으면 미수고 그 학생이 있으면 이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 성적 관리도 많은.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자유학기 되나, 수강생 편성이 됐으면 이 학생 이수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해주시면 되고 그 대신에 자유학계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 학교에서 전출할 때 학기말 성적 이수처를 완료해서 우리 학교에 올 경우에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학기말 처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수 처리가 우리 학교 이수 처리가 끝난 다음에 수강생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학교 이수 처리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학교 이수 다른 학교에서 이수를 갖고 온 학생은 우리 학교 이수 처리할 때 수강생 편성을 해주면 이 학생을 또 이수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전입생들은 이수를 하고 온 애들은 그냥 수강생 편성을 안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출결을 때문에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수 처리가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강생 편성을 나중에 하라는 거죠. 그리고 유예나 면제 전출 등으로 학적 처리가 완료된 학생은 그냥 자동으로 비활성화되고 이수 여부는 미이수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학생이 이수 처리를 안 했는데 전출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이수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학생은 전출 취소하고 이수로 바꾼 다음에 이수 처리하고 다시 전출을 보내셔야 됩니다. 비활성화된 경우에는 학적 반영을 취소를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예나 면제나 전출할 때 이 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대상자인지를 체크하고 전출을 보내셔야 됩니다. 전출을 보내거나 유예나 면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끝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유학기도 성적 산출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 같은 경우는 마감 취소하는 방법이 마감 취소 버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장 버튼만 서로 번갈아 누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감됨이 표시된 상태에서 저장 누르면 마감 취소가 되고 마감 취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장 누르면 마감이 됩니다. 마감 안 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안 됨, 마감됨이 서로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마다 왔다 갔다 변하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쌤들이 우리 자유학교 성적 산출이 마감되면 학교생활 통지표의 수정 저장이 불가하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교생활 통지표 작성 완료 후에 학기말 성적 산출을 마감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유학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쌤들이 먼저 다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유학기에서 성적 산출 마감을 해도 과세특은 입력이 가능하다. 이 과세특은 그러니까 성적 산출 마감은 저희가 지필이나 이런 거를 못 건드리는 거지 세부능력 특기사항하고는 연관이 없으시 그냥 마감하고 상관이 없이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이 가능합니다. 가끔씩 이거 마감하면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이 안 된다고 아시는 분들 막 재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적 산출 마감해도 과세특은 입력이 가능한데 여기 통지표는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학기말 성적 마감하는 거, 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성적 산출. 이제 1학년은 자유학기니까 자유학기 하는 거고, 1학년이 자유학기 아닌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여기 일반 1차 지필, 2차, 2, 3학년 마감하는 거랑 비슷하게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산출 마감할 때 학부모 서비스 반영하라고 바로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결제 끝난 다음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마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확인 다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승인 요청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학부모 서비스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 서비스 반영을 할 때는 1차 지필은 중간, 2차 지필은 기말이고, 이거 안 해도 되나요? 라고는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꼭 산출 기준명 1차, 2차 둘 다 산출하셔가지고 학기말까지 해가지고 세 개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과세특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각 과목 쌤들이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으니까 맞춤법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세특이나 특기사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홀령 정보도 있거든요. 거기를 확인하고, 홀령 정보 조회한 다음에, 뭐 금지어나 뭐 입력하지 않은 거 확인한 다음에 맞춤법 검사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관찰 내용을 저희가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찰 내용 입력을 할 때는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관찰 내용 기록이 반영이 특기사항이 되고 그거를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돼 있거든요. 그거도 반영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잠깐요. 이거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교과 다님에서 음, 관,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잠깐만요. 애들이 쉬는 시간이니까 빨리 해야겠다. 관찰 내용 관리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이게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나이스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1학기 돌려야지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진로 활동 누가 기록이거든요. 아이고. 이건 된다. 어, 이거 바꿔달라고 이건 되네요, 이제. 그죠? 어쨌든 이거 이제 안 됐었는데 이거 바뀌는데 지금 관찰 내용도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바뀌는데 곧 있으면 바뀔 것 같기도 하네. 얘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관찰 기록 관리도 지금 학기 변환이 안 되면 나이스 담당자가 왔다 갔다 해서 바뀌어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관찰 내용 관리. 1학기 거 보려면 전에 학기를 돌려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요. 나머지는 과목별 뭐 독서활동이나 이런 거는 과목 쌤들이 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성적 조회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성적 플란표가 출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학생부 반영 우리가 모든 자료가 다 끝나면 이제 학생부 반영 그거 학생부 반영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유학년 생활통지표 하실 때 이제 학교 생활통지표 관리해 보면 아까 국가수준 성취 기준 미리 세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가져오기 통해서 이제 생활통지표 할 수가 있고 과목별 서술형 평가 관리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특기사항 입력을 하는데 이게 다 입력이 되려면 아까 성적 산출 마감이 안 돼 있어요. 성적 산출 기준명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산출은 마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